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0번째 무화과라는 그런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네. 저는 특별히 무화과에 대해서 좀 얽힌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잠시 살았던 집에,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에 어떤 교관의 공간이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꽤 제법 컸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는 나무에 제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크기였는데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철만 되면 무화과를 많이 먹어서 이 무화과 맛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먹고 싶어서 다 익기도 전에 아직 파랄 때 막 먹어서 이렇게 입술이 부르트고 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화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 나름대로 좀 친근한 열매다,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한자로 알게 되었죠. 한자로 알다 보니까 무화과라는 것이 업설무, 꽃화, 실과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나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무화과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참 재밌는 글자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꽃은 피는 것이죠. 그렇겠죠. 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식물, 나무가. 무화과에서는 이 안쪽 부분이 사실은 암술, 수술의 수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꽃이 속에 있다. 우리가 실제로 맛있게 먹는 것은 이 무화과의 수술에 대한 그런 것을 먹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과라는 글자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선에 무화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라는 것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좀 단순하죠. 획만 많을 뿐이 좀 단순합니다. 원래 이 글자의 뜻은 모양은 이렇게 사람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큰 이렇게 소매가 나온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양의 글자다 해서 춤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춤을 춘다는 뜻의 글자가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춤을 너무 열심히 추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 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엑스타시 상태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없다는 뜻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맞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다는 뜻에 춤을 춘다는 뜻이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춤을 춘다는 뜻의 글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춤을 추는 데는 역시 발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손의 움직임은 위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의 움직임, 스텝을 잘 밟아야 되겠죠. 옛날에 지금 춤은 스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뜻하는 글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것은 부수에 나오는 글자인데 한쪽 발은 이쪽으로 보고 한쪽 발은 이쪽으로 보고 해서 좌우로 발을 벌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여기다 붙였어요. 붙이니까 글자가 너무 복잡하죠? 가운데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해서 이것이 춤출무다. 우리가 춤추는 사람 무희 또는 가무를 즐긴다. 무도 이런 글자를 만드는 춤출무가 되었어요. 네. 자, 이제 꽃 화자를 한번 볼까요? 꽃 화자. 꽃 화자 윗부분은 풀이에요. 풀이죠. 대부분의 꽃은 물론 풀과 나무에서 자랍니다만 풀은 식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된다는 뜻의 될 화지예요. 될 화. 어떻게 바뀐다, 어떻게 변화한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사람의 모양인데 넘어진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는 사람이 죽는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 바뀐다는 것이에요. 산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 화를 넣었어요. 발음도 가지고 오고 뜻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풀이 변한 것이다. 풀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게 꽃이에요. 쉽죠? 네. 그리고 이제 과를 보겠습니다. 실과. 실과할 때 과는 이렇게 적죠. 자, 여기 나무예요. 나무 위에 밭전이 있어요. 나무 위에 밭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모양이 바뀌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과일이 열린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나무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일의 모양인데 과일들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로 줄었어요. 하나로 줄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것이 이제 정리된 글자가 이 과일이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맺힌 모양이다. 그러므로 실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이 과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하면 될까요? 과일, 과실, 과자라는 것인데, 자, 과일과 과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네,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일, 과실이죠? 예. 과실은 한자가 있어요, 한자. 한자가 이 과실, 과에 열매실자죠? 열매실에서 과일이 되는 열매다. 그래서 과실을 열매라고도 해요. 근데 과일은 한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순우리말입니다. 글쎄요, 제 추측으로는 과실에서 이렇게 발음이 좀 바뀌어서 과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지금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연구하고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순우리말 한글밖에 없고 과실은 한자 말인데 뜻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물론 과실에는 조금 다른 뜻, 추가되는 뜻이 있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과자 할 때 과와 과실 할 때 과가 한자로 같을까 다를까 하는 생각이죠. 네, 다릅니다. 우선에 과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실 중에 뒤에 과자가 붙는 과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무화과 있고 사과 있고 그외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모과가 있는가 싶어서 모과를 찾아보니까 모과는 과자가 이 과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글자예요. 다른 데서 온 이제 글자인데 사과. 자, 사과는 이렇게 이제 과실 과를 씁니다. 사과의 사자는 이것은 모래를 뜻하죠. 물가에 자 이렇게 모래사 적다 물가에 뭔가 적은 것이 있죠. 물가에 가면 우리가 해변가나 이런 데 가면 작은 돌이 있죠. 그래서 물가에 있는 작은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돌이란 뜻이죠. 돌이 아주 작게 부서진 것이다. 막 같은 의미. 그래서 모래란 뜻이에요. 모래사.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좀 물이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능금이라는 것은 말은 우리도 씁니다만 이것은 품종이 조금 다르지만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이 사과는 들어온 지가 얼마가 안 된 것 같아요. 1900년대 말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점차 개량이 되고 한때는 대구가 사과의 최고였죠. 지금 자꾸 온난화 과정으로 자꾸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에 할 때도 이 과를 쓴다. 그리고 과실과 관련된 이 과자를 보면 뭐 백과다, 오곡 백과다, 여러 온갖 과일을 백과라고 하죠. 청과다, 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청과라고 하죠. 그리고 견과다, 껍질이 딱딱한 과일, 그 과실을 견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과라는 말도 있거든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정과라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수정과는 우리가 가끔 먹겠는데 정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왜 여기에 이 과를 쓰느냐 보니까 정과는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생강이나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연근이나 인삼 따위를 생강이나 연근이나 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졸여서 만든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강이나 연근이나 인삼 등은 전부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과자를 과실과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과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물 숫자를 붙인 수정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수정과는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타고 그리고 곶감이나 계피를 담그고 잣을 띄운 것이다. 우리가 더 흔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곶감이다, 잣이다 이런 것도 과실의 하나죠. 나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수정과, 정과, 수정과 할 때도 이런 과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과로 씁니다. 원래 뜻은 과실 열매를 뜻하지만 그것이 뜻이 이제 발전해서 뭐 결과다, 뭐 효과다, 뭐 여러 가지 과자로 쓰는 낱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다 뺐습니다. 일단은. 예. 오늘은 과실과 관련된 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자다 할 때는, 과자라고 할 때는 위에 초두를 붙이고 아래에 과실과를 합니다. 우리가 과자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붙인다. 왜 과자라고 할 때는 이것을 붙일까? 역시 과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으로 먹는 밥하고는 좀 다르죠. 간식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최초의 과자의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나무에서 얻은 이 과실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불초를 붙여서 과시, 지금 우리가 과자를 뜻하는 글자로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자 할 때 이렇게 쓰죠. 또 한과 할 때는 이게 사실은 한나라 한자로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을 가르치는 한자를 써서 한과라고도 합니다.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한방의학, 한의학 할 때도 사실은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이 글자를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도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구분을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과자다, 서양식 과자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초콜릿, 그다음 비스켓, 뭐 카스텔라, 뭐 이런 빵 비슷한 그런 것을 가져는 빵 같은 걸 양과자라고 하죠. 또 일본식으로 만든 것은 화과자라고도 하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을 얘기할 때 화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과다, 차와 과자를 같이 이렇게 먹을 때 다과회 이렇게 하죠. 과자나 빵을 만드는 것을 제빵 할 때 제과합니다. 유과라는 것이 있죠. 이 밀가루나 쌀가루 같은 걸 이렇게 어떻게 물로 이겨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기름이 튀겨서 만든 것이다 해서 유과 또는 꿀을 넣는다 해서 유밀과 뭐 이런 것으로도 씁니다. 유과. 빙과 있죠. 얼음과자죠. 얼음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빙과. 약과도 있습니다. 약과. 네, 약과에는 보니까 사전에는 이 과자와 이 과자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와 각종 과자, 과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